제가 아침에 그냥 실체 같은 거 보다가 그 누구지? 그 좀 건축학? 그러니까 건축학자로 좀 유명하신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짱구의 집은 그 구조적으로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영상을 봤는데 뜬금없었는데 웃겼어. 자. 오. 주로 가시는 데 있으신가요? 주로 가는데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 한 곳을 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걸어놓으셔야 돼요. 길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가면서 그냥 얘기해도 저는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대화하듯이 제가 그러니까 뭔가 여쭤보고 하면 네네. 그러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한테 어쨌거나 제가 요청드린 거는 그러니까 승택님이 하시는 기억들이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지금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게 템퍼린즈라는 브랜드의 네. 어떤 핸드크림 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나서 계속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제가 뭐 알게 됐던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향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 향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누군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향을 맡고 나서부터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생각이 떨쳐지지가 누군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그 향만 기억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계속 그럴 수 요즘에 있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막 그렇게 모든 걸 기억해내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네. 어쨌거나 뭔가 그런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간에 막 이렇게 조작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 사라지기도 하고 약간 저한테는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승택님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기억들이 약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네,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가족들이랑 이제 할머니 집을 가야 되나? 그랬어요. 그때 네.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네. 다른 가족들은 다 차에 타 있고 네, 저만 이제 차 타면 가는 건데 네, 제가 그 사기 직전에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차까지 가는 길에 그때 제가 엄청 어렸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 근데 그 엉덩이 그때 옷을 입고 있었는데 똥을 싼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닦고 나오는데 네. 그 기억이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한 네. 3, 4년 전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 이후로 그게 종종 생각이 나요. 네. 제가 맨날 달리기를 매일 하는데 네. 달리기를 매일 하니까 중간에 그럼 배가 아플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화장실을 찾아야겠다. 그게 엄청 공포예요. 네. 네, 기억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평소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되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뭔가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구분해 보자면 50%? 50%? 응.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생각 중에 절반은 옛날 네.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그럼 옛날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뭐지? 어떤 전 밖에 막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 동네를 갈 때가 있고 뭐 길 걸을 때 뭐 풍경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옛날에 봤던 그런 거 생각도 나고 옛날에 어떤 이렇게 뭐 산책하다가 어떤 동네를 갔어요. 네. 그럼 옛날에 여기 누구랑 왔었는데 뭐 이런 생각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좀 그 생각이 좀 이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도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옛날에 뭐 했던 말실수 뭐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 했던 잘못 같은 거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 생각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술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어떤 술을 마시다가도 그 옛날에 그 술이 되게 맛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어쨌든 다 옛날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근데 그게 뭔가 그런 기억들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생겨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갑자기 그냥 무턱대고 좀 기억에 그러니까 매몰된다시피 하는 건지? 갑자기 떠오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떠오른 다음에 그냥 다시 이제 잊을 수도 있고 네. 좀 더 계속 그때 어땠는지 좀 더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 뭐가 생각이 나버리면은 진짜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약간 하면서 그거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예전에 만났던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가족들도 그렇고 한 번 뭔가 계기가 되어버리면은 그게 약간 저는 제 스스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편이세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좀 빠지면 괴롭잖아요. 그게 네. 즐거운 기억에도 빠질 수 있는데 네. 즐거운 기억에 빠져도 슬프긴 한 건 어쨌든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정신건강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긴 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쵸. 어떻게 뭐 좋은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슬픈 게 깔려 있고 맞죠. 또 되돌릴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가끔씩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계속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뭐 이제 할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때의 나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과 지금의 시간에 대한 거리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떠세요?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리감이 느껴지면 전 좋아요. 오. 왜냐면은 네. 거리감을 안 느끼면 계속 그걸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건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네. 과거는 과거의 형태로 있을 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게 자꾸 현재로 들어와 버리면 그럼 그 현재가 이제 또 과거가 될 걸 놓쳐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 어쨌든 네. 과거는 과거의 상태로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오, 그게 저랑 되게 많이 다르네요. 저는 그 거리감이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워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의 기억들을 저는 미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았던 기억도 웬만하면 다 좋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좋았는데 막 뭔가 애틋한 마음만 계속 들면서 그런 거리감이 느껴진다 했을 때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패닉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뭔가 주제를 뭐 돌아오는 기억 뭐 이렇게 정한 것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만 어떤 기억들이 계속해서 그날의 어떤 약간 할당량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뭐랄까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생각하면은 뭔가 너무너무 아프다던가 괴로운 기억들이 더 있나요?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생각이 나죠. 가끔씩 생각이 나죠. 네. 그런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럼 기분이 좋겠죠. 왜냐면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네. 대신에 이제 뭐 전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근데 그 어쨌든 뭐 벌어진 일이라서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그런 비슷한 종류의 후회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편이세요? 저 사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곱씹고 네. 계속 근데 그 상처를 계속 상처 긁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좋을 게 없어요. 네. 그쵸. 그래서 안 하고 네. 싶었고 그래서 근데 안 하게 그게 말이 쉽지 뭐 목이 물린데 안 긁으면 안 긁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도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덜 하고 싶으니 그 마음이 강력해서 네. 노력해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존나게 했죠. 제가 20살, 21살 네. 그때 맨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하는 거를 좀 안 하려고. 그게 그래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네. 그래도 좀 그게 조금 잘 하게 되죠. 20살 때부터 그래도 한 거의 7, 8년 가까이 네. 그게 막 너무 버겁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맞아요. 버겁기보다 어려웠는데 네. 근데 계속 노력하니까 되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 엄청 많이 하고 네. 그냥 멍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막 뭐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 그냥 신경을 다른 데 둘 수 있는 뭐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던가 그냥 네. 유튜브를 뭐 10시간씩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시간을 저 같은 경우 제일 심할 때는 네. 그냥 하루 종일 달리고 걷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그게 심해지니까 그쵸. 그냥 계속 달리고 계속 걷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있을 때는 네. 그냥 진짜 유튜브 같은 그런 중독적인 매체에 의존을 네.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런 유튜브에 좋은 기능이 있다면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은 게임을 할 수도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야 이제 좀 거리가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좀 지나가야 좀 그게 거리가 확보되는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물리적인 시간 좀 어떻게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네. 제가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면은 할수록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한테 상처를 계속해서 긁어내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모르겠어 막 자꾸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런 것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저는 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는 것도 약간 그 기억을 계속해서만 좀 잘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을 잘 해보려고 노력 안 해도 잘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 또는 약간 잘못된 시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잘못된 건 없죠. 잘못된 건 없는데 네네. 그냥 자기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건 피하는 게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걸 꼭 피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괴로운 게 날 너무 다치게 해서 내가 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괴로운 걸 그만둬야죠. 어떤 이유에서든. 야, 물론 뭐 자기가 어떤 지키고 싶은 가치 때문에 괴로움도 뭐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나는 괴로운 게 싫으면 괴로운 거로부터 벗어나야죠. 근데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으신가요? 괴로움이요? 관념? 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막 괴로움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거부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것도 아니지만 왜 시험 공부하는 것도 괴로운데 하잖아요. 그쵸 그쵸 대충 그런 것도 맞아요.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그 구분을 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약간 뭐 유튜브 몇 시간을 봐서라도 지원해야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진짜 그걸 계속 곱씹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근데 저는 네. 괴로움 원래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맞긴 한데 그렇죠. 네.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게 집착 안 해도 괴로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음. 놔줘도 오는 게 괴로움이기 때문에 네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필요는 정말 없는. 네. 좀 떼어내려고 하도 괴로움이 찾아오던데요. 맞아. 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나한테 낫고, 그러니까 할수록 해로운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좀 뭔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생각이 기억으로부터 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롭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집착하게 되는 게 계속 저는 그 버릇이 쉽게 안 떨쳐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을 보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해서 결국에 지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도 막 뭐 안 좋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기억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그냥 계속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 언제쯤 내가 이렇게 그런 좀 성숙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근데 사실 발전하는 건 아니고 뭐 네. 어떤 상태가 더 낫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냥 본인이 괴로우면 그게 좀 힘드니까 그거죠. 근데 그거 시간이 진짜 네. 시간이 저도 그게 시간 흐르니까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천천히지만 이게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네. 어느샌가 그렇게 뭔가 변해 있는 그게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돈을 막 1억을 벌겠다. 네. 뭘 어떤 상을 타겠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막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거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그런 의지를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그게 발현이 되는 그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뭔가 조금 그런 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뭐 자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래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자살하겠죠. 네. 이제 과거에 뭔가 목매고 그러니까
인생이 더 이상 미래가 없고 과거가 온통 현재를 가득 채워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원래 21살 때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진짜 구체적으로 실행을 계획을 막 세우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게 너무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자살 안 안 한 게. 해가지고. 왜냐면 네,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그렇게 괴롭지 않고 너무 즐거운 일도 많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자살했으면 네. 이렇게 즐거운 일도 없었을 그쵸. 테고 이런 그걸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사실 그게 병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할 수 못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병원에 가고 네. 필요한 건 뭐 약이 먹고 그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로 좀 삶을 좀 채우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샌가 좀 괜찮아져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수준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네, 와 근데 저는 막 저 괴로움이 평소 되게 많은 편이라서 네, 작년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막 자살하려고 했던 그때만큼 강렬하게 괴롭진 네, 않았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성숙을 하는 만큼 또 제 앞에 놓인 과제들도 더 어려워져서 이 괴로움 자체는 네,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네. 이렇게 있고 대신에 이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죠. 왜냐면 네, 좋은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네. 괴로운 것도 있잖아. 좋은 것도 근데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이 들면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근데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네. 한 22살 이후에는 네. 23살 때 넘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네. 친구들이 많으면 그냥 실없는 얘기하면서 웃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사실 웬만큼 그렇게 막 자살을 한다던가 정도로 괴로워질 만한 일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쵸. 그리고 그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통해서 생기는 일들이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왜냐면은 뭐 재물에 의한 자살까지 하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낀 게 딱 네. 한 사람만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타인이 있으면 네. 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누구든 간에 한 사람만 내가 왜 이런지 이해해주고 네. 그리고 나를 좀 지켜봐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서로 있으면은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가족이라고 해서 그게 네.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친구라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게 딱 뭔가 아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 그런 존재가 내 곁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내가 안 괴로울 때 그런 사람 옆에 항상 있다가 괴로울 때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방향 틀어서 아 갈수 네네 있어요.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사실 뭐 현재 시점에서 뭔가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그냥 매 순간순간이 기억으로 계속해서 남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살아가는 게. 네. 그러니까 저도 한창 그러니까 딱 진짜 한 20살, 21살 때 진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제일 컸던 게 그냥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랑 뭐 가족이랑 막 가족 여행 갔었는데 뭐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막 뭔가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그냥 아 진짜 미래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다. 왜냐면 과거가 좋았고 그게 나한테 전부였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시야가 되게 좁아지면서 기억이 되게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기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운동하고 네. 그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이러는 거? 그거 말고 막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붙잡혀 있으면 그 생각이. 그쵸? 네. 아니면 이제 그걸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죠.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 보통 그러면 이제 그게 승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강렬한 기억에 붙잡혀 있으면 네. 그걸 작품으로 영화를 찍으면 그게 어쨌든 이렇게 복제돼서 남잖아요. 계속 그쵸, 돌려볼 그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까 말한 그 쓸데없는 거 보는 것보단 100배 나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또 대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서 네. 너무 우울한 사람은 그런 거 하기 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사람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생각 별로 안 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네. 이런 거 좀 좀 잠시나마 생각을 안 할 수. 저는 진짜 요즘에 딱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진짜로 집에서 그냥 계속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그냥 돌려보고 계속 그냥 그 틀어놓고 있고 아니면 애니 막 정주행하고 뭔가 자꾸만 생각이 어떤 약간 그런 상념 같은 게 계속 생겨나면은 그런 식으로 뭐 보고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러는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란 거 알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좀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약간 아침에 해 뜰 때, 그러니까 한 오후 1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애니 틀어놓고 뭐 밥 대충 먹고 라면 먹고 그리고 또 그냥 계속 틀어놓고 보고 하면서 이제 해 지고 이러면 약간 아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엔 도움이 될까요? 네, 그냥 그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왜 이러고 살지? 그냥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또 주현 씨가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요. 뭐 그래도 도서관도 다니고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못 하실 거예요 성격상? 맞아요. 그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어떤 힘듦이 다시 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괴롭히는 거는 평가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런 거는 네.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을지로에 이제 뭐 필름 현상하러 갔다가 네. 새삼 느꼈는데 뭔가 주변에 작년이랑 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ACS 거기 옆에. 1층에 건물에 뭐 있었던 것도 사라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결국에는 안철순이라던가 이런 데도 결국에는 사라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나 뭐 이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고 좀 그러니까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라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엄청 sulfur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앞으로 기회 날 때마다 그냥 찍을 수 있으면 뭐라도 더 찍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꼭 내가 뭐 일기에서라든 아니면 뭐 어디에라도 남겨놓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남겨놓고 싶은 거? 뭐 좋았던 기억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만들어준 기억이라던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해준 어, 남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뭘 남? 타임캡슐처럼. 타임캡슐? 네.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노이 처음 만났던 날? 그날 되게 재밌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네. 경기도 미술관이라는 데서 네. 그 다른 작가분들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퍼포먼스를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친하게 지낸 친구가 디제잉 뭐 그때 ACS라는 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네. 이게 경기도 미술관이 안산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안산에서 그거 끝나고 이제 이동하는데 그 친구 디제잉 하는 거 보고 그날 마지막 순서가 그게 노이가 아마, 근데 전 그날 ACS 처음 간 거고 그게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근데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음악이 그냥 너무 좋고 네. 와 이런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네. 노이라는 친구 보고서. 그 전까지 물론 그냥 음악 틀어주는데 가끔씩 갔는데 그런 요즘 우리가 다니는 그런 베뉴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음악 나오는 법 같은 느낌 네. 그런 데만 가다가. 네. 근데 난 너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네. 너무 막 격렬하게 춤도 추고 땀을 엄청 흘렸어요. 전 네. 춤추면서 땀 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끝나고 다른 친구들이랑 노이랑 막 이렇게 막 되게 놀고, 그 날이 저한테는 요즘 생각했을 때는 더 우연히 만난 느낌이어서 그 날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게 지금은 언제쯤인가요? 그게 2021년 연말이었어요. 11월, 12월? 네. 21년 연말? 그때 노이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도 네. 물론 멋있지만. 네.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날은 머리가 네. 검은색이었고 네. 약간 남자 같은 머리, 단발 남자 머리 같은 거였어요. 그랬었어요. 뭔가 되게 많이 스타일이 변하셨잖아요, 노인. 노예는 자주 바뀌죠. 그러니까 저도 직접 처음 실제로 뵀을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21년 연말 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에서 눈썹, 제 기억에는 그때 눈썹이 눈썹 없었어요. 없고 그때 눈썹이 눈썹 없고 막 뭔가 아이라인이 엄청 진하고 아 맞아, 아이라인 지냈어요. 엄청 고어한 느낌의 어.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저 사람 되게 무섭다. 근데 뭔가 그냥 약간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어쩌다 보니까 또 친해지고 하면서 알게 되니까 점점 막 더 그냥 순한 사람이구나. 돌이켜보면 저는 원래 선호님이랑만 알고 지내던 사이여가지고 선호님이 마침 ACS를 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서 노이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전 노이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에 사실 그 무슨 이상한 밈 계정 있는 거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있다고 네, 노이가 하는 그 계정을 먼저 제가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미지로 봤는데 안철수 가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 막 시끄러운 음악 틀고 막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 되게 엄청 하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말고는 또 있으신가요? 기억할 만한 거? 전 개인적으로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작년에 저희 막 이렇게 바다 갔을 때 있잖아요. 부산 가가지고 그때 약간 여름마다 한 번씩 생각해요. 그때 찍어놓은 것들 다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하면 돼줄 것 같은데. 이랬다.
친구들 전 기억에 그날이 또 기억에 오래 남는 날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날인가요? 작년 7월 17일인가? 7월 16일인가? 네. 퀴어 프레이드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보문동 수치라는 전시공간에서 그 노이랑 막 제임스, 선호, 미도리 뭐 이렇게 막 음악 교복 같은 거 입고 음악 틀던 날 그날의 아.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그날 네. 되게 너무 재밌게 놀았어가지고 네, 그날 네. 제가 춤을 거의 2시간 반 정도 그냥 막 계속 안 쉬고 춰가지고 네. 땀이 막 이렇게 짜도 계속 나올 정도로 네. 전 땀을 흘리는 막 양큼에 비례해서 상쾌해지거든요 정신이. 그날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네. 그 끝나고 막 닭 한 마리인가 그거 먹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맛있고 네, 네. 그때 막 정원이랑도 막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날도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펭귄 아파트 올 여름에 그 드래곤힐에서 공연했었지? 네, 마지막 그 일주일 전부터 제가 그때 그 펭귄 아파트 공연에 쓸 소품 같은 거 막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 기억은 그때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었어요. 태어났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막 그거 네. 만드는데 너무 즐겁고 네. 그 현재까지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거는 정말 너무 네. 몸으로 정말 다가왔던 경험이었던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제가 좀 그게 있나 봐요. 제가 남한테 뭔가를 줄 때 더 기쁜 그게 있어서 그거 만들면서 네. 이거 애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실제로 만들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네네. 그게 계속 엄청 막 설레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막 그 톡방에다 몇 번씩 올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뭐 이거 옮기는 거 도와줄 사람 막 찾으시고 맞아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제스타가 도와줬죠.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스태님이 근데 왜 그거를 좀 엄청 열심히 해주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때 이제 그 사모님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냥 촬영하러 가면서 가서 느꼈던 게 뭔가 중간중간에 저는 어디 파티 갈 때마다 승택님 있으면 항상 승택님 가끔씩 관찰을 하는데 그때 유독 진짜 뭔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기분 좋았어요 그날. 네. 진짜 기분 좋았어요. 뭔가 엄청 뭐라고 해야지? 행복해 하시고 네, 또 막 행복했어요. 중간 그냥 끝나고 나선가 이제 막 노이가 네. 막 이렇게 뒤에 소품 아, 만들어주는 맞아,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면서 딱 봤는데 뭔가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기억이 뭔가 앞으로 올 어떤 좀 힘든 시간 같은 맞아요. 것들도 그럴 때도 좋은 기억을 하면 네. 살아갈 힘이 나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를 기대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뭔가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진짜 하루에 한 50% 정도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둘이서 먹어요. 가끔씩 그냥 그 기억함으로써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현재가 오히려 더 약간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쨌든 간에 기억은 확실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걸 기억해보고 싶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걸 나중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운 시간이 있으세요? 미운 시간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웃고 떠들었던 시간들? 근데 그게 그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또 곧 며칠 뒤에 또 그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꽤 유니클로가 진짜 좋아. 좀 낙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뭐예요? 네? 뭐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불확실한 미래라던가 어쨌거나 기억이 뭔가 나한테 해를 주는 것들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냥 뭐 저는 괴로운 거를 좀 피하려고 많이 피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피하려고 하긴 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와, 그럼 뭐 기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네. 글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 무침을 존나 싫어해요. 네. 실제로 싫어하긴 하는데 네.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뭔가 그릇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그거 한 그릇 다 먹으라고 해요. 존나 먹기 싫은데. 네. 그런데 그래서 막 대충 먹고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네. 다 먹을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네. 그래서 막 울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저한테. 뭔가 그런 삶이 생태님한테 강제적이라고 느끼세요? 사실 삶이 강제적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내가 스스로한테 강제하고 있는 거죠. 아, 삶은 나 놔두고 그냥 나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는. 뭐 내가 뭐 세상에 내가 알 바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네. 딱 저번에 그 인천 갔을 때 거기 이제 작년에 사고 난 게 벌써 이제 1년 돼 가더라고요. 그 할로윈 때였으니까. 그럴까요? 네. 그거 보면서 뭔가 새삼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로 이후부터 계속 요즘 진짜 기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일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고 이런 게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정말. 맞아요. 그런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제 일 같은데 되게 오래됐다거나 아까 말한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최근의 일이었던 건 있나요?
오래된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네네. 지난 학기가 네. 3개월도 안 전인데 엄청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곧 졸업하시죠? 네. 어떠세요? 그 뭔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학교를 되게 여기저기 오래 다니셨다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마침점을 찍는. 아, 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싫어서 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그냥 너무 싫어서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해요. 아, 그것도 궁금해요.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싶거나 할 때, 기록하고 싶을 때 사진이나 어쨌든 간 촬영이라는 매체를 써가지고 네. 기록을 하는 편인데 네. 선생님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진 다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사진 많이 찍어놓고 네네. 글도 메모도 해놓죠. 일기도 가끔 쓰고. 네. 그런 것들 가끔 보세요? 아니면 자주 보세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사진이라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를 원래 제가 사진을 진짜 안 찍었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랑 놀면서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이 이거 너무 너무 뭔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만한 그런 거 네. 보이면 찍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보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저도 막 특히 작년에 놀았던 건 진짜 거의 다 막 남겨놓고 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고 보면은 약간 아 이랬구나 싶으면서 그런 시간으로 하루 살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잔만 먹고.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기억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좌지우지 해버려가지고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양으로만 따지면 과거는 이만큼이고 네. 현재는 이만큼이고 그쵸, 미래는 그쵸. 없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물론 그건 이제 시간을 이렇게 네. 선형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런 거긴 한데 뭐 대부분의 사회가 그런 식으로 네. 구성돼 있으니까. 네.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저 21살 때쯤에 만났던 애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편의점을 1년 동안 편의점을 못 갔어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고 이 기억이 너무 나한테 크게 그 시절에는 그렇죠 다. 참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많이 없어지더라.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네. 될 확률이 더 많더라고. 네, 좀 무뎌진다. 좀 무뎌지는 게 되기가 좀 쉽더라고. 네. 타선은 좋으면 와 되게 너무 비싸. 예전에 데뷔소가 제일 싼 거. 1,000원. 또 안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부럽네요. 이거요? 한번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존나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평소에 군것질 많이 하세요? 원래도 많이 하는데 오늘 특별히 많이 하네. 아, 피곤하면 좀 이렇게 많이 네. 혼자 주로 자주 걷는다 하셨잖아요. 응. 가끔? 그러니까 어떻게 걸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를 간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처 없이 음악 들으면서 듣다거나. 주로 동네? 음, 옛날에 네, 안암 살 때는 네, 거기 평지예요. 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하면 되는데 네,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막 그렇게 산책을 막 못해요. 네. 그냥 네, 저기 여기서 제가 자주 산책하는 코스는 여기서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태원 케이크샵 거쳐서 이태원역 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한강진역 쪽으로 아, 거기 갤러리들이 네, 많거든요. 네, 네. 저희 집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느끼기에. 혼자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찾고 뭐라도 어디라도 가려고 그러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집에 그냥 누워 있다거나. 저도 잘 못해요. 저 진짜 못해요. 대신 전 유튜브 보는 건 잘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건 못하는데. 그냥 저 그냥 요즘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데 학교 다니면 피곤해서 그것도 못 하고 좀 그냥 짜증나고 그냥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거의 제가 먹어본 서울에서 버거 중에 거의 오, 2, 3위? 그 정도로? 네. 여기랑 그 이태원 역 뒤편에 퀴런길 쪽에 네. 노 머시 버거? 네. 거기도 꽤 맛있어요. 여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버거 파크라고 있거든요. 네. 해화랑 성신여대. 네. 거기도 꽤 맛있어요. 버거 파크? 버거 파크인가 파커인가? 버거 파크가 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버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버거 정말 좋아해요. 어. 전 맥도날드도 엄청 좋아해요. 네. 전 버거킹. 전 버거킹은 절대 안 먹습니다. 왜요? 너무 싫어요. 원래 맥도날드랑 버거킹 원래 맨날 싸우잖아요. 하긴 그렇긴 하지. 버거킹은 진짜 전 너무 네. 싫어요. 물론 당연히 맛있죠 햄버거니까. 근데 네네. 그냥 그 와퍼의 그 커다란 느낌이 좀 옛날에 진짜 많이 먹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맥도날드가 더 가까운 맥도날드를 먹을 거예요. 근데 네. 버거킹은 맛있죠. 당연히 햄버거니까 개 네. 맛있는데 네. 맥도날드가 저한테는 너무 좋아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도 굳이 버거킹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맥도날드가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항목을 파게 되네요. 저희 집은 맥도날드 배달이 안 돼서 전 진짜 가끔 케이크샵 갔다 먹거나 그거 말고는 먹을 네. 일이 없어요. 가까운데 배달이 안 돼. 네, 안 돼요. 언덕이라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나우에 살 때는 한 1, 2년 동안 버릇이 술 먹고 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그 롯데리아 배달 먹은 거거든요. 그게 왜 롯데리아냐면 그 근처에 배달하는 데 중에 네. 그 롯데리아만 아침 일찍 열고 나머지는 되게 늦게 열거든요. 10시 네. 이후에. 그래가지고 강제로 롯데리아를 먹었던 진짜 좀 맛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롯데리아는 롯데리아는 좀 맛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물론 햄버거니까 맛있지. 근데 맞아. 맛이 없어. 고를 수 있다면 항상 굳이
뭔가 가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더 이상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 원래 쓰던 계정을 이제 안 하려고 해서 닫아놨다가 친구가 한 명이 되게 좀 막 편지까지 쓰고 하면서 저한테 그래도 막 가끔씩 그렇게 제가 올려주고 했었던 것들을 자기는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의 친구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좀 고민하다가 그냥 약간 그래서 계정에 지금까지 올렸었던 게시물을 싹 다 다시 이렇게 공개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1860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 2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계정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 보는데 그 게시물 중에는 진짜 딱 이거 보자마자 약간 으악 막 싶은 것도 있는데 괜히 봤다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또 그치 그때 이랬는데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요즘에 그러니까 그 약간 보관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인스타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다 더 이상 뭔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굳이 공개를 안 해놓잖아요. 삭제는 안 하더라도 약간 비공개로 돌려놓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그게 좀 괜히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내 어떤 기억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싫었던 기억도 좋았던 기억도 다 올려놓고 가끔씩 이렇게 좀 내려보다 보면 힘들어갖고 더 이상 못 보는데 그냥 누가 날 기억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기 할까? 저기 계단 나쁘지 않아. 여기 계단. 사람이 아니었던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전 그냥 열심히 살다 간 친구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고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 막 그 톡방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쵸 어디 어디든 누가 뭔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있죠. 그걸 생각하면은 좀 마음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막 책 같은 거 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30, 40대 넘어가면 점점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누구 죽는 친구도 있고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누가 갑자기 결혼한다 해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벌써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만한 나이가 됐다라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고 주현 씨가 어리지 않나요? 좀? 25이죠 지금. 25시면은 뭐 너무 어린 거 아니었지? 터널 앞에 사람이라도 실제 있잖아. 있어. 거기 앞에 있어. 있어요. 뭔가 다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남아있는 어떤 그 톡방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얘들아 나 취직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해 뭐 이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청 울었거든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뭐가 그렇게 슬펐어요? 모르겠어요. 그날 그 한 8번 가까이 울었는데 그날 하루에만 그냥 아 이제 애들이랑 작별이다 안녕 더 이상 못 본다.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이때 우리가 아니다 뭐 뭔가 이런 생각? 낭만주의자시군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그런 변화하고 맞아요.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계속 그런 고등학교 그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고 계속 네. 고등학교 다니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맞아.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제가 좀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거가 제가 고등학교 진짜 다니기 싫어했거든요. 네. 친구 애들이랑도 그렇게 잘 못 지내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고등학교를 엄청 자주 찾아갔었어요. 그게 전 좀 그때는 그랬는데 돌고 네. 생각해보면 아 그거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세상에 이상한 것도 좋은 거고 네. 이상한 게 뭐 있어야 되는지 않는다는 뜻은 네. 아닌데 좀 네.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있을 때 잘하라고. 맞아. 참 좋은 말이죠 그것도. 글쎄요. 결국에 다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데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좋았던 순간은 늘 부족하고 안 좋았던 순간 엄청 긴 것 같고. 선생님 일기를 객관적으로 쓰세요? 아니면 좀 더 주관적으로 쓰세요? 일기요? 네. 아 뭐 대충 뭐 오늘 먹은 음식은 뭐 몇백 그램이었고 이렇게 객관식인 거라고 치면은 네네. 그 그쵸. 막 너무 맛있었고 달콤했고 뭐 이런 음. 게 주관적인 거라고 치면 그쵸.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네. 어떤 날은 존나 주관적으로 그냥 내 감정에 대해서 토로하고 네. 어떤 날은 있었던 것만 좀 쓰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요. 자주 쓰세요? 일기를? 자주 쓰죠. 자주 쓰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쓰는 편인데 그래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써놓은 사람들 보면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면은 그게 네네. 줄어들어요. 그 어떤 슬픔이나 뭐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그때 네. 졸업식 날로 돌아가도 네, 내가 이 친구들 다시 못 볼 거고 다시 봐도 그때 이 지금의 이 느낌이 아닐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슬퍼지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저 친구는 오늘 흰색 옷을 입었고 그 위에 빨간색 패딩을 입었고 네, 뭐 시계는 뭐 나무 색깔이고 네. 뭐 여긴 전봇대는 뭐 좀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음. 덜 슬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 주관을,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를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살아가기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글도 특히 전 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본인의 그 격동적인 감정에 취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격한 감정이, 격렬한 감정이 실제로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도움을 주겠지만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 감정이 약간 욱하고 올라온 거로 인해서 했었던 작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항상 저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글을 쓰건 아니면 원래 그런 건 좀 뭘 부끄럽죠. 남기건.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네. 게 싫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부끄러움의 감정도 너무 이게 커가지고 이게 맞아요. 사람을 괴롭게 네. 하니까 막 뭐 누가 때리면 이게 아프고 네. 뭐 매운 거 먹으면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이게 네. 좀 그 부끄러움도 네. 꽤 강력해가지고 맞아요. 수치심. 생각하면은 예전에 전
전 지금의 저를 만든 기억 중에 되게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거의 한 3년 내내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남녀 공학이었어요? 네, 저희 공학이었어요. 네, 걔랑 진짜 가끔씩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문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자를 하다가 그 뭐에 대해서 그거 되게 뭔가 좀 남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남사스럽다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망사스럽다고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갖고 걔가 답장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딱 왔는데 그때서야 그 순간 그 움찔하면서 약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팍 느껴지면서 인터넷에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그 내가 쓰려던 말의 어원은 남사스럽다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망사스럽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엄청나게 수치심으로 그 남고 나이 때는 네, 그럴 수 있죠.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약간 진짜 그 생각만 약간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현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나야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그거 너무 그러니까 물론 네. 당연히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도 저 그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오타도 오타도 날 수 있는 거고 그거 네. 그치 뭐 메신저로 나누는 대화가 뭐 그렇게 네. 의미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 막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좀 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때 이후로 모든 말을 특히 문자 보내고 할 때마다 검토하고. 항상 그 혹시 애매한 거 있으면 한 번쯤 체크해가지고 사전 다시 검색해보고. 혹시 시간이 괜찮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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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했습니다. 그 생각 약간 그게 지금 저를 만든 데 있어서 진짜 꽤 많은 영향을 줬어.